이 얘기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본업인 글쓰기에 집중합니다. 조국 이슈에 참전해서 가장 세고 가장 많은 말폭탄을 쏟아낸 뒤에 2주 동안 유럽으로 출장을 간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업 때문에요. 한 2주 정도 방송을 못합니다. 생업은 이제 검찰에서 인정해 준 것처럼 제가 작가거든요. 유럽 도시기행 1권을 냈고 지금 2권을 작업하는 중인데 이 조국 전쟁에 종군하느라고 진도가 참 안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답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 2주 답사를요, 장혜식 평론가님. 제1야당에서는 유럽 도피다, 도피 중단하고 검찰 조사 받아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타이밍이 좀 공교롭기는 하죠.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중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 표창장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좀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하나 혐의로 또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유시민 이사장이 부쩍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 부분도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가운데 지금 이 타이밍에 2주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 검찰 수사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냐, 의혹을 가질 수 있고요. 연일 지금 유튜브에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지만 전체 여론을 봤을 때 크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을 상대로도 뭐 KBS나 JTBC 상대로도 진실게임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사과를 한 전례도 있었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이전에 청와대에 뭐 부정적인 사인을 냈다고 하는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거 자신 전혀 모른다, 전달받은 데 없다,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여론전에 선봉에 나섰다가 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분이 안 돌아오실 분은 아니잖아요. 예. 결국에는 2주 뒤에 돌아오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나 본인이 그동안 하셨던 말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모습, 피하고 뭉개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은요, 검찰 조사에 대해서 앞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에 고발당하셨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몇 건이 고발된지는 알지도 못해. 아니, 또 고발이 됐대. 중앙지검의 검사분들이 네. 나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나는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갈 만한 일인가 생각해보고 그래, 이거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일이네. 네네. 그러면 가지. 시민으로서 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렇죠. 검사들은. 네. 이리 와보시오. 검찰 조사를 받게 된더라도 유럽 출장 복귀 이후가 되겠네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유 이사장의 혐의 중에 가장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뭡니까? 자, 일단 저거는 인지사건이 아니라 고발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지사건이라고 하면 검찰이 어느 정도 내사를 거쳐서 혐의가 있어, 이건데, 고발사건이 일단 고발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 기소를 할지 무혐의 처분할지 는 나중 얘기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의 고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증거인멸과 강요. 저건 뭐냐면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의 통화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증거인멸과 강요를 한 것이라는 그런 얘기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던 혐의는 보면 위계위반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같은 경우에는 알릴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검찰이 고발했다고 해서 전부 다 기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기소를 하든 무혐의로 하든 간에 조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 이거는 뭐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예전에 보면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불러도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검찰이 부른다고 해서 안 나갑니다. 패스로 고발됐는데요. 그죠?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장관을 지냈고, 의원을 지냈고,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라면 본인이 억울한 거 있으면 나가서 얘기해서 무혐의로 털어버리는 게 낫죠. 이거를 정치적인 사건을 비화시켜서 불러도 나는 안 나간다라는 그 태도는 이건 옳지 않은 거다. 만약에 안 나가실 거면 유시민 이사장은 앞으로 알리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출석 안 하는 거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고발된 사건에서 대해서 출석 안 하는 건. 이 유시민 이사장은요,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해왔습니다.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는 이번에는 검찰 조사를 신군부에까지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이전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너무 심한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입건하겠다는 얘기들을 흘리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 비판한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이현정이 네. 이번에는 무지무지하게 잔인하다 더해서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글쎄 얼마 전에는 뭐 마피아보다 더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전두환 신군부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뭐에 비교할지 좀 궁금증입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80대 노무를 어떻게 수사하느냐, 그 다음에 여성과 지금 학생들 어떻게 수사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그러면 80대 이상은 절대 검찰에 수사받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성은 수사받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어떤 혐의가 있으면 누구든 간에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검찰의 임무지 않습니까? 만약 검찰에서 만약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윤 총장이 바로 직무유기로 어떤 사법 처리 받을 수가 있어요. 검찰의 임무는 바로 그겁니다. 예. 즉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그게 신군부가 아닌 것이죠. 신군부는 자신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피아는 자기들 이해관계에서 불법적인 활동하는 게 마피아잖아요. 근데 검찰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신군부와 마피아같이 행동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계실 분이 저는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저런 상황에서 또 유럽 가셔서 뭘 보고 있지? 자, 유럽에 가시면 법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법치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보실 겁니다. 똑똑히 보고 오십시오. 김상희 평론가 네. 아직 그 조 전 장관 내사 의혹을 본인한테 증언해줬다던 취재원 A씨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 밝힌 적은 없죠. 그렇죠. 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에서 알릴레오 방송에서 그 윤석열 총장이 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예단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면담 요청을 한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A씨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야기했지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얼버무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노영민 실장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굉장히 신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유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더 무책임해 보이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폭탄을 던져놓고 유럽 출장 가는 게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는데요. 자, 오늘도 조국 전 장관 이슈 앞에 외교안 볼시까지 한번 쉼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댓글 5개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북한은 전쟁 유지 능력이 없는 거지 여타 다른 국가처럼 개발 능력은 있다. 안보실장이라면 발사할 수 없을지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강골라인, 그냥 뭐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강골 군인이 맡아야 된다라는 얘기 있고요. 저게 정상적인 자세냐? 청와대 국정감사, 청와대 이 수석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댓글인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까? 유시민 본업은 착하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의미심장한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